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금호석유화학이라는 회사가 원래는 이 회사가 그렇게까지 많이 사실은 거론이 되지는 않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박철환 상무라는 이 회사의 상무가 회장인 박창구 회장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를 했기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금호 이제 석유화학에 대한 어떤 이른바 조카의 난이라고, 왜냐면 박철환 상무라는 사람이 그 회장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박철환 상무의 입장에서는 박찬구 회장이 작은 아버지예요, 작은 아버지. 그래서 어떤 걸 일단 먼저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제 금호 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과 이 금호석유화학의 박찬구 회장은 약간 결이 다르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삼구 회장은 나 삼구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해 이거 다 해 막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박찬구 회장 같은 경우는 선비같이 생겨서 선비. 약간 신중하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근데 솔직히 DNA는 똑같겠죠, 거의. 왜냐면 지금 조카랑 싸우고 형이랑 싸우고 뭐 왕자의 난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세요. 이런 건 약간 비슷해. 그리고 사실은 박찬구 회장도 뭐 어떤 문제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횡령 배임 뭐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조금 뭔가 이렇게 뭐 박삼구 회장과는 좀 다른 좀 이렇게 빠삭한 머리가 잘 돌아가는 뭐 그런 사람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박삼구 회장은 회사를 아예 말아먹었지만 박창구 회장은 금호석유학 부문을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회장을 맡으면서 잘하고 있어요. 나름 박삼구 회장에 비해서는. 근데 이제 이 박철환 상무에 대해서는 좀 무슨 스토리가 있냐 이걸 알려면 이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가계도와 전통 뭐 이런 거를 좀 보면은 이해가 빠른데, 일단은 박인천 창업주가 금호 아시아나그룹 창업주가 있고, 금호 아시아나그룹 창업주의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런 식으로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가장 유명한 박삼구 금호 아시아나그룹 말아먹은 회장은 셋째예요, 셋째. 삼구란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근데 이제 장남은 박성룡이라는 그러니까 옛날 회장이고, 그러니까 이게 장남한테 물려준 거예요, 회장 자리를. 차남이 박정구 회장인데 돌아가셨어요. 박성룡 회장, 박정구 회장, 첫째, 둘째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박정구 이분이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까지 했었거든요. 둘째인데 이거 65세가 되면 동생한테 회장직을 물려주던 그런 전통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박정구 회장이 자리를 물려받았었는데, 이 박정구 회장의 아들이 바로 박철환 상무입니다. 박철환 상무. 네. 그리고 이 박찬구 회장은 말 그대로 뭐라 그래야 되지?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회장이 된 적은 없죠. 왜냐하면 이 박삼구 회장이 65세가 됐을 때 박찬구 회장한테 경영권을 물려줄 줄 알았거든요. 다들 이제 65세가 뭐 다 동생한테 물려줬으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와 함께 회사 경영을 야심차게 말아먹은 박세창 사장, 옛날 사장한테 이제 경영권을 넘겨주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형제의 난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찬구 회장은 현재 조카로부터 조카의 난을 겪고 있고, 이미 예전에 박삼구 회장과 형제의 난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일단은 금호 아시아나그룹 말아먹은 스토리가 이 금호 석유화학 스토리랑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면은 박삼구 금호 아시아나 전 회장이 그러니까 취임을 2002년에 했었는데 2006년에 그때 당시에 대형 건설사인 대우건설을 무려 6조 4천억 원을 들여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도 그러니까 이때도 당시에 물류 이제 업계 1위
현재는 CJ 대한통운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한통운이었죠. 대한통운을 4조 1,040억 원에 이제 매입을 그러니까 사들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되게 순위도 올랐고요. 금호아시아나 엄청 몸집이 커졌습니다.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인수를 막무가내로 하면은 당연히 리스크가 크겠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대우건설을 인수할 때 산업은행, 국제은행에서 3조 원 정도를 그러니까 산업은행뿐만 아니고 이제 금융사 이제 해가지고 3조 원을 이제 차입금이 생겼었는데 그 2008년에 이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돼가지고 건설업이 아주 불황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2009년에 대우건설을 다시 매각하겠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박삼구 전 회장이 경영권을 손에서 잠깐 놨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우건설 매각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매각을 할게요라고 해서 바로 팔리진 않으니까 당연히 회사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박찬구 회장의 금호 이제 석유화학 지분을 이렇게 좀 사들이면서 이렇게 형이랑 좀 이렇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형이 대우건설, 그러니까 박삼구 회장이 대우건설 매각을 한다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들이거나 이럴 때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갈등이 있었겠죠. 그래서 박삼구 전 회장이 당시에 동생인 박찬구 회장을 막 대표해서 사임을 시키고 막 난리가 아니었는데, 2010년부터 그 둘의 갈등을 기점으로, 박삼구 전 회장이 이제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등의 어떤 바퀴 달린, 그런 운수, 항공업, 뭐 이런 쪽을 맡았고, 박찬구 회장이 금호 이제 석유화학 부분을 이제 맡는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해버렸어요. 분리를 해서 경영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아시아나항공 누가 사냐 이 얘기 나왔을 때 원래는 금호 석유화학이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결이 다르고 이 과정에서 박철환 상무라는 사람이 사실은 옛날에 박삼구 회장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삼촌인 박찬구 회장 밑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작년에 4월에 금호석유화학 임원 인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박철환 상무랑 동갑내기 사촌인 그러니까 회장 아들이거든요. 박찬구 회장의 아들인 박준경 상무, 당시 상무인데 작년 임원 인사에서 박준경 상무는 전무로 승진을 하고 박철환 상무는 승진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박철환 상무 입장에서 뭐야? 대놓고 나 지금 따시키네? 뭐야, 너는 그냥 지분놀이만 하라는 거야? 기분 나쁘네? 이렇게 된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박철환 상무가 뭘 주장하냐면, 금호 리조트가 그러니까 금호 리조트를 인수를 하겠다. 아시아나 쪽에서 금호 리조트를 가져오겠다. 저기 금호 석유화학이 금호 리조트 사겠다 해서 한 2천 몇억 해가지고 인수를 하겠다라고 이제 했거든요. 근데 박철환 상무는 일단 그걸 왜 인수하냐? 우리 회사랑 무슨 관련 사업이 있다고 왜 인수하냐?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고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뭐 ESG 경영 할 거고 소유와 경영 분리할 거고 분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6일에 주총이 있는데요. 과연 박창구 회장이랑 박철환 상무 중 누가 이길지 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보면은 일단 올해 1월에 박철환 상무가 박창구 회장과의 지분 공동보유와 특수관계를 해지한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박철환 상무 이제 지분 소유가 어느 정도냐면 10.03% 정도를 보유를 해서 개인 최대 주주로 이제 그러니까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창구 회장은 자녀 지분을 모두 합쳐서 한 14.9% 정도를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뭐 회장과 상무의 지분 차이가 그렇게 막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들 사랑이 각별한가 봐요. 그러니까 박삼구 회장도 그러니까 원래는 동생인 박창구 회장한테 아시아나그룹 경영권을 물려줬어야 됐었는데 박세창 씨한테 물려주려고 했다가 이사단이 났고 또 박창구 회장도 자기 조카는 안 챙겨주고 자기 아들만 이렇게 승진시켜서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예전에 어떤 기사, 내가 뭐 금호석유화학 기사를 썼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뭐 할 때, 저 이렇게 보니까 박철환 상무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작은아버지가 수장으로 있는 회사에서 상무로 있는데, 그 작은아버지의 아들이랑 동갑이야. 거기다가 직책도 일단 같은 임원, 상무. 그래서 나는 뭔가 약간 비운의 경영자인가 이 생각을 했고, 비운의 오너일까. 아버지만 있었으면 어떤 경영승계 안전장치가 되어 있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하고 다들. 그래서 이 사람 좀 비운의 경영자라고도 할 수 없지 아직. 그러니까 비운의 오너일까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현재 마침 사실은 금호 석유화학 얘기 나오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금호 아시아나 그룹 얘기를 하자면, 원래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저기 미래에셋대우랑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아주 막대한 금액을 이렇게 다른 애경이라든지 이런 인수 후보자보다 인수 대금을 좀 거액으로 써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가 어떤 아시아나 측의 회계 처리라든지 이런 거에 이거 아시아나항공 우리가 먹었다가는 아주 덤탱이 씌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결국엔 계약이 불발됐습니다. 미적미적 하다가. 그래서 지금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한항공이랑 합병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되는 방식으로 보이지만은, 아직은 HDC 현대산업개발은 괜히 인수하겠다고 나섰다가 지금 계약금 2,500억 원을 먹히게 생겨서 이 2,500억 원 때문에 지금 소송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HDC 현대산업개발과 이런 아시아나항공과의 관계. 이것도 있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권 한 몇천억 원 정도 되는 채권을 한 방에 날릴 뻔했다가 지금 그나마 이제 뭐 얘네 국책은행이니까 만약에 대한항공이라도 합병을 안 하면은,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랑 합병을 안 하면 혈세 낭비될 위험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참 진짜 복잡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박철환 상무가 어떠한 대단한 경영 밑그림, 큰 그림, 뭐 청사진, 이것도 물론 없진 않겠죠. 이 사람이 나쁜 마음을 품고만 그랬을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데 좀 교과서적인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시점에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생존의 위협을 느꼈다. 뭐 이런 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